촬영했어요. 촬영해. 쉬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흔들렸잖아. 자, 이제 볼게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단원에서 뭐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원소 확인하는 방법, 원소 확인 방법. 중등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불꽃 반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펙트럼 분석. 특히 스펙트럼 분석은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가 오늘은 딱 두 개지를 배워요.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되겠지? 네.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이온과 관련된 건데요. 이온의 앙금 반응, 앙금 형성 반응, 앙금 생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오늘은 딱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 분석.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이제 이온의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아직은 뭐 이온이 뭔지도 모르고 앙금이 뭘까? 네, 고금 앙금, 뭐 판무스 앙금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네, 그 앙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볼게요. 불꽃 반응은요 시험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흰색 이제 도자기 그릇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과학실에서? 아니요. 없다면 15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발 있죠. 흰색 사발로 된 도가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자기로 된 그릇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 어떤 물질도 집어넣고 그냥 불을 피워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가니에다가요 물질 솜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은요 이제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요. 알코올을 묻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금속 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뿌리고 불을 내면요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 같은 경우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이런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색깔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란색을 보이고 뭐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초록색이 되고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유의 불꽃색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12페이지. 그래서 불꽃 반응이라는 건요, 이런 도가니 같은 데다가 도가니 혹은 사발에다가 금속 가루를 넣고 불을 내서 색을 비교해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불꽃 반응은요, 자 밀주하세요.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다. 거기다 밀주해 놓으시고요. 일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모든 금속이 아니라 일부예요. 일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7, 8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부 금속 원자에 한해서 특유의 불꽃 반응이 있다는 거고요. 특유의 불꽃색이 있다는 거고, 이 불꽃색을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금속 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금속 원소가 되겠고, 당연하게 비금속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비금속은 X. 그래서 지문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든 금속 안 된다. 그지? 그리고 비금속도 가능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부터 볼게요. 불꽃 반응의 특징은 아까 전에 방금 봤지만요. 도가니에다가 가루를 넣고 알코올을 부은 다음에 불을 내면 돼.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과학 실험에서. 그래서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불꽃 반응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쉬워요. 두 번째, 물질의 양이 적다. 가루를 그냥 뿌려놓고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 뭐 염화나트륨처럼 소금 한 가루,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특유의 노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이 같다 돼 있는데요. 참고로 화합물은요 비금속과 금속으로 합쳐져 있는데 뭐 금속, 뭐 비금속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요 비금속과 금속이 합쳐져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소금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다. 요 잘라서 염화라는 부분이 염소라는 애가 되겠고 얘 이름이 변형된 거고 얘가 비금속이에요. 쓸 건 아니고 참고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앞쪽에 있는 애가 비금속이다. 뒤쪽에 있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이라는 애고요. 얘가 금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합물 있을 때 뒤쪽이 금속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금속의 이름이 같으면은 불꽃색 반응색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요,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앞쪽에 있는 염소와 질소는 이름이 달라도요, 뒤에 있는 나트륨은 같잖아, 그지? 이게 금속 파트가 되겠고 나트륨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은 이제 배우겠지만 노란색이에요. 염화 구리, 질산 구리. 앞쪽에 있는 비금속 이름은 다르지만 합쳐진 결국에는 이제 구리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리. 그래서 구리의 불꽃 반응색은 청록색이다. 참고해 주시고 밑에 2번에다가 별표를 쳐넣고요. 지금 둘레, 여섯, 7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7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리튬인데 리튬은 이렇게 쓰고요. 한글로도 외우셔도 되고 리튬은 이제 빨간색, 스트론튬은 S이고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 Na라고 쓰고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배울 원소 기호에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써놔봤어요.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이렇게 쓰는 거고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K라고 쓰고요. K는 보라색. 그 다음에 칼슘은요. 칼슘 헷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칼슘은 우리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 있지? 그 칼슘이고 얘 불꽃 반응색은요 주황색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리. 구리는요 색깔이 구리는 일단 CU 여러분들 좋아하는 편의점 CU라고 쓰고요.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직접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해볼 기회가 있다면 얘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감탄하기도 하고 신기한 게 이거예요. 어떤 색이 나오냐면 그 뭐 해리포터나 이런 마법과 관련된 거 있잖아. 거기서 막 초록빛이 나는 거지. 정말로 이렇게 되게 화려한 초록빛이 나.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봤잖아. 근데 얘랑 보라색은 되게 정말로 이쁘게 나와요. 칼륨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바륨은 BA 이렇게 쓰고요. 바륨 같은 경우는 얘도 녹색 계열인데 약간 노란빛이 나요. 그래서 별로 이쁘진 않아. 이제 또 황록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 7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뭐 외워보세요. 그러면 불에다가 일단은 잠깐만 원소 이름부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리튬 한글로 이제 있을 테니까 한글로도 외우셔도 되고 뭐 그냥 외워보세요.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7개 한번 외워보시고요. 시간 드릴 테니까 외워보시고 또 뭐 좋아요 뭐 이것도 외우면 돼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외우라고 할 거예요. 뭐냐 불에다가 퀴즈도 볼 거예요. 우유 넣으면은 아니 우유는 액체겠지. 불이 꺼지겠지 당연히. 아니 조금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그 한강에 가시면 여의도에서 10월마다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그지? 말고도 뭐 불꽃 노래 하는 데 많잖아요. 그 불꽃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불꽃의 색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양은 되게 다채롭게 이쁘게 많이 나오는데 색깔은 거기서 거긴 경우가 많아. 무슨 색이니?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거 말고 본 적이 있니 색깔을? 거의 없을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장소에 특정 구역에다가 색깔별로 집어넣고 이렇게 올라가서 뻥 터트리면은 얘가 어떤 색깔을 나오게끔 하는 게 불꽃 반응, 불꽃놀이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칼륨은 요게 칼륨이잖아요. 칼륨. 칼륨하고 칼슘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칼륨, 칼슘 헷갈리는데 칼륨은 보라색이잖아. 그래서 보륨.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보륨.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잖아요. 주슘. 이렇게 해놓으면 덜 헷갈려. 보륨, 주슘. 아시겠죠?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그리고 리튬을 리본을 따서 리본은 빨간색.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스트로베리. 딸기를 따서 빨간색. 나트륨은 나비라서 노란색. 바륨과 구리는 브로콜리는 초록색.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반응이 안 좋아서 보륨하고 주심은 꼭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 안 보고 한번 해봐요.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좀 이름이 어려워서 아직은 익숙치 않을 거야. 금속 이름들, 그치?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죠? 그 다음에 칼슘은 하고 있니? 따라니? 나만 하는 거야? 주황색, 그치? 구리는 청록색,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아셨죠? 오른쪽에 바로 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안 보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오늘 보는 시험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바로바로 한번 외워봅시다. 우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8번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6, 7, 8. 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같은 게 두 개예요. 보세요. 뭐야? 이거 두 개 여기에 정답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이거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원소요.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원소. 여기다 쓰는 거잖아. 아니 근데 여기 보라색은 정답에 뭐야? 나와 있잖아요. 뭔 소리야? 그때 이거랑 다른 건데. 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넣어?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사람. 실패는 성공의 엄마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칼륨, 칼슘이 지금은 또 뭐 익혀졌다고 해도 당장 다음 주가 되면 또 까먹고요. 계속 까먹어.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이제 반짝 외워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볼게요. 6번 볼게.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된대요. 모든 아니라 그랬지. 일부 원소, 금속 원소에 한해서고요. 비금속은 불꽃 반응이 없다. X가 되고요. 2번. 적은 양으로도 간단하게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죠. 가루만 있으니까. 3번.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고 했죠. 5가 되겠고요. 7번. 볼게요. 같이 봐요.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황록색은 약간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아시겠죠? 8번은요. 뒤쪽만 보면 돼. 염화구리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거. 구리와 불꽃 반응색. 그러니까 구리를 찾으시면 되지. 황산 구리가 되겠고요. 8번에 4번이고 색깔은 청록색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불꽃놀이도 말씀드렸지만 라면 한번 끓여보세요. 라면을 끓이다가 물이 넘치잖아. 그러면은 그 색깔이 무슨 색이니? 주황색. 노란색이 나와. 왜? 라면에 있는 조미료에 나트륨이 되게 많거든. 혹시 그런 말 못 들었니? 라면에 나트륨이 많다? 짠맛이 나잖아, 그치? 그게 나트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죠, 라면 많이. 어쨌건 라면 끓이다가 일부러 엄마 앞에서 그냥 넘쳐봐. 그럼 불꽃이 이렇게 노랗게 나와. 왜? 여기서 그렇게 실험해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뭐 칼슘 같은 경우는요, 집에 있는 칼슘 엄마 아빠가 먹는 영양제 중에 칼슘이 들어간 게 많아.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제에도 칼슘이 들어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 가루내가지고 엄마 앞에서 불을 한번 질러봐. 그러면은 주황색이 나올 거야. 엄마한테 맞잖아. 당연하지. 안전하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들을 불꽃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단점이 뭐겠니? 불놀이 단점이 뭐겠니? 똑같아요. 빨간색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리튬인지 스톤치인지 몰라. 그치? 그럴 때는 불꽃 반응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에 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100여 가지나 있는데 많은 금속 원소들은 이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특유의 불꽃 반응이 있는 애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펙트럼. 그래서 불꽃 반응의 단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스펙트럼 분석이고요. 불꽃 반응의 단점을 개선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가루인지를 몰라. 금속 가루인지를 모르고 빨간색만 있는 것만 알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청록색이나 뭐 황록색이 청록색인지 황록색인지 되게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해. 녹색 계열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섞여 있으면 아무리 청록색이라도 뭐가 조금 섞여 있으면 예를 들면 청록색과 나트륨이 섞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루가 섞이면 황록색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이번에 스펙트럼을 볼 건데요. 스펙트럼은 밑줄 하세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되겠고요. 분광기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은 오른쪽 아래에 3번 있어요. 선 스펙트럼 관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망원경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그냥 가는 틈이 있어. 그 틈으로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걸 보면요. 아니면 태양을 여기다 뭐 셀로판지 같은 걸 붙여놓고 이렇게 딱 보면 빛이 여러 개 이렇게 갈라져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고요. 다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빛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걸 분산된다라고 하고 빛이 분산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색깔마다 각 원소가 가지고 있는 색깔마다 파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라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어디가 에너지가 더 클까? 아니면 에너지가 온도가 더 높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보통요 빛은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빛의 영역이 빨주노초 파남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적외선 들어봤나요 혹시? 자외선 들어봤나요? 자외선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 그치? 그만큼 자외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자외선은요 오존층이 주고 조금씩 나오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 피부에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적외선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 보잖아. 야간에 적외선 보는 거 있지.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 초록색. 어쨌건 그래서 원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직 다 없었는데. 안 써도 돼요. 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띠별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볼게 다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스펙트럼 분석. 첫 번째 이제 연속 스펙트럼하고 불연속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이라든지 형광등, 햇빛이라든지 형광등 같은 빛을 때 봤을 때만 나타나고요. 백색광 있잖아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빛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합치면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그지? 근데 물감은 어떻게 되니? 색 같은 경우는 섞을수록 점점점 까매지죠. 그죠? 그래서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나 형광등처럼 빛 같은 경우는
점점 합해져서 하얗게 되는데 그 빛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빠주너초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만약에 물방울에 반사돼서 나타나는 게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파동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업로드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햇빛 형광등 같은 연속적인 빛을 이렇게 분광기로 분석해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보시면요 무지갯빛으로 쭉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지금 보라 계열이잖아. 말씀드렸죠? 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요 혹은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불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선이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갯빛이 나잖아. 무지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연속 스펙트럼은요 몇 줄씩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연속과 반대돼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나트륨만 하나를 분광기로 확인했어요. 나트륨에다가 불꽃 반응을 한 다음에 분광기로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요.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의 색깔은 어디니? 무슨 색?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쯤? 노란색 한 중간대쯤이죠. 그죠? 그래서 빨간 계열은 오른쪽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죠. 리튬하고 빨간색은 어쨌건 리튬하고 스펙트럼 빨간색인데 얘네는 그럼 분광기로 봤을 때 스펙트럼은 어디서? 최소한 오른쪽에는 관찰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은 가운데. 그리고 주황색은 칼슘 같은 애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사이.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측되겠니? 제일 왼쪽. 그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초록색이니까 뭐 보라색 옆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좀 어렵지만.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한번 묶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특징은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과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 거기다 밑줄해 놓고요.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같은 빨간색이지만 위치와 종류와 개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얘가 있죠. 리튬은 오른쪽에 한 줄로 돼 있죠. 그치? 오른쪽에 빨간색이 한 줄로 있잖아요. 리튬은. 그런데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빨간 줄이 3개가 나타나 있죠. 맞죠? 그래서 같은 빨간색 계열이지만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스펙트럼이라는 건요.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이제 까만 바탕에 흰 줄이 나타나는데 색깔별로 줄이 나타나는데 같은 빨간이라도 리튬과 스트론튬이 나타나는 위치와 종류와 개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은 항상 그 위치에 나타나는 거고 스트론튬은 항상 그 위치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트륨은 항상 가운데 있는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알겠죠? 자, 두 번째,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 스트론튬 예를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청록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황록색이 보이는 경우 어떤 가스연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나트륨과 예를 들면은 청록색이 같이 섞여 있어. 그러면 나트륨이 있는 위치 이 노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청록색이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얘는 불이구나, 얘는 나트륨이구나,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밑에 이제 보시면요, 선 스펙트럼 분석.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물질 X가 있어. 그럼 물질 X에는 원소 A, B, C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찾는 문제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5초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 X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까? A, B, C 중에.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요, 원소 A와 C의 선이 물질 X의 스펙트럼과 모두 겹친다는 있는데요. 보시면 물질 X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당연히 X에도 완전히 많이 겹치죠. 원소 B 같은 경우는요, 겹치지 않는 애들이 많이 섞여 있지, 그렇지? 보시면은 이제 파란 계열에서 겹치지 않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계열이 없네 아예, 그지? 그리고 주황 계열에서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빨간 계열이 없네요. 등등등. 일단은 파란 계열에 겹치지 않는 게 있고 빨간 계열은 겹치는군요. 파란 계열이 안 겹치네, 그지? 그래서 원소 B는 없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 C가 물질 X 안에 쭉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9번하고 10번 풀어보시고요. 자, 9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에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였을 때 특정한 영역의 고유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선이 보이는데 그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는 사실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 하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고유의 특정 영역에서 선이 나타나더라. 색깔과 종류와 개수가 나타나더라 하시면 됩니다. 10번은요.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데요. 햇빛은 연속적인 색이 띄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X.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종류 등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5.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은요.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으로는 관찰이 안 되고요. 구별이 안 되고요. 스펙트럼 분석으로만 가능하다. 5가 되겠고요. 4번.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지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불꽃 반응의 특유의 색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끝난 거 아니야. 불꽃 반응에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뭐다? 선 스펙트럼 분석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는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 같고요. 자, 넘겨주시고 15페이지에 있는 실험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가니에다가 가루를 넣고 금속 가루를 넣고 알코올을 뿌려서 이제 불을 질러. 그러면 이 특유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1번부터 과정을 보시면요. 도가니에 솜을 넣고 염화 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신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탄올에다 염화 나트륨을 녹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뭐 그냥 가루 뿌려놓고 알코올 뿌린 다음에 하셔도 돼요. 어쨌건 결과 보시면요. 염화나트륨에 있는 염화나트륨이든 질산나트륨이든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 스트론튬은 이제 빨간색, 리튬은 이렇게 빨간색, 염화구리는 뭐 책은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지만 되게 화려한 청록색이 나타나요. 프린트라 소 같은 경우 프린트는 잘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잘 구분이 된다. 정리 보면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은 같죠.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금속 원소 아니고요. 일부 금속 원소에 그리고 비금속은 안 된다. 자, 밑에 있는 실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도가니에다가 가루를 넣고 불을 내는 방식도 있지만요.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도 시험은 아니고 문제집에 나와요. 시험은 안 나와요. 자, 니크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항이 큰 금속이 있거든요. 금속선이 있는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얘가 뭐 타고나하지 않아. 대신에 뭔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묽은 염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묽은 염산을 이제 증류수로 씻어요. 묽은 염산의 특징은 뭐니? 묽어요. 염산의 특징이 뭐니? 이렇게. 그렇지. 물질을 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묽게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묽은 염산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가루를 묻힌 다음에 불꽃 반응을 했어. 그걸 계속 쓰면 안 되잖아. 가루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증류수 염산하고 증류수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겠죠. 그럼 또 다시 실험할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뭐 먼지 같은 것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가루바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씻어내기 위해서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낸다. 아시겠죠? 불순물 제거용이에요. 두 번째, 여기다 이제 밑줄할 건데요.
미끄럼선을 토치는 우리 여기 불 붙이는 거 알지? 여러분들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불 붙이는 그 토치에 속불꽃 아니에요. 겉불꽃에 넣는다. 거기다가 밑줄에 넣고 이거 실용 기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불꽃을 보시면요, 혹시라도 집에 가스불이 있다면 가스불을 켜보면요, 바깥 불이 있고 안쪽에 불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파란색. 네, 나눠지죠. 바깥쪽에는 밝은 색이 나요. 그래서 파란색. 그리고 안쪽에는요, 붉은색이 보일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안쪽이 파란색이고 바깥쪽이 그걸 라이터인가? 몰라, 하여튼 색이 달라요. 구분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근데 토치 같은 경우는요, 바깥쪽이 약간 좀 투명하게 보여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 전에 빛을 말씀드렸는데요, 빛은 하얗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합쳐진 형태가 되고 고온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빛은요, 빛이나 그런 것들은 흰색이나 파란색이 보통은 고온이고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저온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뜨겁긴 하지. 그런데 토치는 가스불보다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쪽에 바깥 불꽃이 이제 거의 투명하게 보여요. 흰색깔 계열로. 그리고 안쪽이 조금 더 파란색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겉불꽃에 넣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다 돼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겉불꽃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겉불꽃은 온도가 매우 높고 색깔이 투명한 무색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으로 관찰하기 좋다. 그래서 속불꽃에 넣는 게 아니라 바깥불꽃, 겉불꽃에 넣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가지 기법 말씀드렸죠. 묽은 염산은 불순물 제거, 그 다음에 겉불꽃에 넣어서 투명한 불꽃으로 확인한다. 아셨죠? 자, 밑에 실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까지만. 아, 갑자기 끝나려고 하니까 너무 졸려. 응? 끝나려고 하니까 졸리다. 아까부터 좀 좋으세요? 얼마 안 했어? 응. 자, 1번은요,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 5가 되겠죠? 2번, 적은 양의 실험으로도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 있죠. 5가 되겠고요. 3번,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물질은 스트론튬, 노란색이라는 거는 나트륨이 되겠죠. X, 염화구리, 질산구리, 구리색이니까 청록색이 되겠고, 불꽃 반응색은 같다.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틀렸죠? 모든 아니고 일부 금속, X. 자, 2번, 염화칼륨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을 했대요. 그냥 우리는 뒤에 것만 보면 돼. 뒤에 칼륨 있지. 그러면 보륨, 보라색. 자, 넘겨주시고요.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숙제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네, 1분 후에 시험을 볼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보겠습니다. 왜요? 첫날이니까.